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귀를 사로잡을 특별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소설 속 세계로 함께 떠나보세요. 소설이 들려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와 감정의 흐름을 생동감 있는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알림을 켜두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채 울먹이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아내는 창밖을 바라봤다. 그날의 설렘이 아직도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만난 지 2달 만에 속전속결로 결혼식을 올린 것은 주변에서 다소 성급하다 말리기도 했지만 그에게는 말 못할 절실함이 있다고 느꼈다. 그 이유를 묻지 않았고 그냥 사랑하니까 괜찮았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웃던 시간들, 주말마다 잠깐씩이라도 얼굴을 볼 수 있던 시간이 쌓이자 그녀는 더 이상 혼자 있는 시간이 견디기 어려웠다. 그래서 결정했다. 이번 주말은 말없이 그가 사는 도시로 내려가 깜짝 선물을 주기로. 단출하게 쌌던 여행 가방 하나 들고 그의 자취방 현관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몇 번의 짧은 벨소리 후 그가 문을 열었고 놀라움과 동시에 당황한 표정이 그의 얼굴을 덮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왔어? 그 말 속에 담긴 낯선 뉘앙스를 놓치지 못한 채 그녀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당신 보고 싶어서. 거실로 들어선 그녀는 어디부터 정리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어질러진 집안 풍경에 적잖이 당황했다. 주방에는 설거지 안 된 접시가 가득했고 식탁 위에는 맥주캔과 과자 부스러기, 그리고 조각 케이크 상자가 널브러져 있었다. 방 한쪽엔 여성용 화장품으로 보이는 파우치가 놓여 있었고 욕실엔 빨간 립스틱 자국이 묻은 휴지가 쓰레기통 옆에 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그것들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다. 그러다 침대 옆 협탁에서 반짝이는 귀걸이 하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순간 멈춰섰다. 남편은 뒤늦게 나타나 그녀 손에 들린 귀걸이를 보더니 급히 말했다. 그거, 직장 동료들이 놀러 왔었거든. 아마 그중 누가 흘리고 갔나 봐. 거짓말 같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가슴엔 얇은 얼음장 같은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왜 처음 듣는 이야기일까? 왜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날 밤 그녀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남편은 평소처럼 씻고 나와 아무렇지도 않게 침대에 누워 뒤척였고 그녀는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묵직한 무언가가 눌러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가 누군가와 시간을 보냈다는 상상만으로도 배신감이 몰려왔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며 밝은 척했지만 그녀는 무심한 눈길로 창밖만 바라봤다. 커피잔을 쥔 손이 유난히 차가워 보였고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나서며 인사를 건넸을 때도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냈다. 검색창에 흥신소라는 단어를 입력한 그녀는 오랫동안 한 업체의 전화번호를 들여다보다가 결국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안녕하세요. 의뢰 하나 하고 싶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설렘으로 가득 찼던 2달의 신호는 그렇게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용히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고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전화를 받았던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다. 신속하고 조용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라는 말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느껴졌다. 낯선 사람에게 남편을 감시해달라 부탁한 일이 죄책감으로 다가왔지만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며칠 뒤 남자의 연락을 받고 정해진 장소로 나갔다. 작은 사무실,
낡은 블라인드, 빛바랜 소파 위에 앉은 남자는 노트북을 열어 그녀를 맞이했다. 그의 눈빛은 묘하게 비어 있었고 일의 본질에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다. 남편분의 평일 동선을 파악해봤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넘겨주며 화면을 보여주었다. 낮엔 출근, 저녁에는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일정한 거리의 한 골목 근처에서 자주 포착된다는 위치 정보. 그녀는 그 지점을 눈으로 따라가며 되물었다. 여기가 어디예요? 유흥가 쪽입니다. 주로 바와 성인업소들이 밀집한 곳이죠. 그녀의 손끝이 서서히 굳어갔다. 하지만 남자는 덧붙였다. 다만 직접적인 불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만나거나 호텔에 출입한 흔적은 없습니다. 정체불명의 장소에 들어간 후 몇 시간 뒤 다시 나오는 것이 전부입니다. 의아함과 의심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그녀는 다시 물었다. 그 장소 안에서 뭐 하는지는 모르나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건물 자체가 폐쇄형이라 내부 확인은 불가능했습니다. 카메라도 설치돼 있지 않고 출입하는 사람들도 얼굴을 가립니다. 확실한 건 남편분이 매주 최소 2번 이상 이곳에 머문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무표정하게 자료를 정리한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비용은 계좌로 입금해 드릴게요. 그녀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자리를 떴다. 사무실을 나와 한참을 걷다 비가 점점 굵어졌고 결국 모퉁이 골목 아래에서 걸음을 멈췄다. 믿고 싶지 않았다. 아무 일도 아니기를 바랐다. 그러나 불현듯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장면들이 있었다. 립스틱, 귀걸이, 낯선 향기, 그리고 지난밤 남편의 침묵. 그녀는 자꾸만 자신에게 되묻고 있었다. 그가 숨기는 건 누구일까? 혹은 무엇일까? 이걸 계속 파고들면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래도 알고 싶었다. 그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누구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며칠 뒤 다시 남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확신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특별한 정황도 없고요. 정리해서 보고서 보내드릴게요. 그녀는 순간 멈칫했다. 뭔가 이상했다. 그렇게까지 자주 가는 장소에 특별한 정황이 없다는 게 도무지 납득되지 않았다. 하지만 남자의 말투는 단호했고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앉아 와인을 따르며 조용히 사진들을 다시 들여다봤다. 이상할 만큼 깔끔하게 정리된 자료, 너무도 일관적인 동선, 그리고 아무런 인물도 포착되지 않은 장소.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유리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바닥에 떨어진 조각을 보는 기분이었다. 언뜻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유리잔이었지만 깨진 틈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남자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자신이 2개의 얼굴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내 앞에선 성실하고 다정한 남편이었지만 또 다른 밤의 얼굴은 무대 위의 여자였다. 여장을 하고 노래하는 자신을 처음 마주했을 때 느낀 복잡한 감정. 수치와 해방, 공포와 희열이 뒤섞인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생각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자신이 누군지 끝없이 되묻던 사춘기, 가족 앞에 처음 정체성을 말했을 때의 침묵과 저주, 죽고 싶다는 부모의 외침. 그는 결국 자신을 접고 살아남는 쪽을 택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면 이중생활은 피할 수 없었다. 성인 나이트에서의 일은 처음엔 단순한 아르바이트였다. 몸을 드러내거나 손님과 접촉하는 일은 없었고 무대에 서서 노래만 부르면 됐다. 여장을 하고 노래를 부르면 관객은 열광했고 출연료도 짭짤했다. 그렇게 모은 돈은 그의 수술비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갔다. 언젠가 다시 시작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 하나로 버티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아내의 눈이었다. 그녀는 의심하고 있었고
무언가가 들킨 듯한 찜찜함이 집안을 맴돌았다. 그가 흥신소를 찾은 건 그 즈음이었다. 제 아내가 조사를 의뢰했을 겁니다. 제 행적을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남자는 흥신소 사장을 조심스럽게 바라봤다. 사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담배를 피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우리 쪽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녀가 제 진짜 사정을 알면 저를 떠날 겁니다. 그의 말에 사장은 담배 연기를 천천히 뿜으며 말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내밀었다. 이 돈을 드릴 테니 아내에게는 아무 일 없다고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비밀이 들통나면 제 삶은 끝입니다. 사장은 봉투를 받아들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다소 부족해 보였지만 충분히 이해할 만한 금액이었다. 당신 부인은 안심하고 돌아가게 해드리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실은 언젠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돌아오는 길 밤거리를 걷는 그의 손엔 노래 가사가 적힌 종이 쪼가리가 구겨져 있었다. 내일도 무대에 서야 했다. 오늘처럼 아무도 모르게. 며칠 뒤 아내는 흥신소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단정한 말투로 사장은 말했다. 남편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직장과 집 외에는 별다른 외출도 없고 수상한 동행자도 없습니다. 그녀는 안도하며 전화를 끊었다. 의심이 눈 녹듯 사라진 건 아니지만 누군가의 확인은 거짓보다 강한 힘을 가졌다. 그렇게 그녀는 마음을 놓았고 남자는 그날 밤 다시 무대 위로 올랐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반짝이는 귀걸이를 착용하고 빨간 립스틱을 입술에 바르며 자신을 덧칠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던 듯이 노래했다. 이것이 그가 지불한 비밀의 대가였다. 언젠가 밝혀질지라도 오늘만큼은. 그녀는 다시 예전처럼 웃고 있었다. 아니, 웃으려 애쓰고 있었다는 말이 더 정확했다. 흥신소의 보고서를 받고 난 뒤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의심이 가라앉기 시작했고 남편이 말한 직장 동료의 장난이라는 설명도 점차 설득력을 얻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사람은 자신이 믿고 싶은 쪽으로 해석하게 마련이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고 주말마다 서로의 일상을 나누며 조금씩 틈을 메워갔다. 남편은 변함없이 다정했고 늘 그녀의 기분을 살피며 행동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꽃을 사왔고 손편지를 써주는 날도 있었다. 그녀는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이 다시 생겨났다. 눈빛도 말투도 그의 손길도 거짓이 아니라고 느꼈다. 하지만 이상한 감각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가끔 남편은 늦게 들어왔고 핸드폰은 항상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으며 씻고 나온 후엔 급하게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손놀림이 보일 때도 있었다. 그녀는 그런 순간들마다 스스로를 타이르며 넘겼다. 오해하면 안 돼. 벌써 2번이나 의심했잖아. 상처만 남아. 그렇게 합리화하며 평온한 일상을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남편의 서랍 속에서 하이힐 한 켤레를 발견했다. 그녀의 발보다 작았고 낯선 사이즈였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이내 남편의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나 그날 밤 남편에게 혹시 누나가 집에 왔었어? 라고 물었을 때 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걸 보았다. 아니, 그냥 인터넷으로 산 건데 사이즈가 잘못 와서 반품하려고 넣어뒀어.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그 눈빛은 그녀를 다시 과거로 되돌려 보냈다. 귀걸이, 립스틱, 향수 냄새, 그리고 이제는 하이힐까지.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리모컨을 들고 TV를 켰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한 채 거실에서 커튼 너머 어둠을 바라보았다. 조용한 아파트 단지, 불 꺼진 거실,
그리고 다시 요동치는 가슴속 의심 평화란 언제나 누군가의 애써 모른 척하는 침묵 위에 세워진다는 걸 그녀는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남편은 여전히 다정했고 그녀를 향한 말에는 거짓이 없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이 진심인지 혹은 진실을 감추기 위한 방패인지 알 수 없었다. 다음 주말 남편은 늦게 들어왔다. 회식이 있었다며 웃으며 들어오는 그의 손에선 술 냄새가 아닌 화장품 냄새가 났다. 그녀는 묻지 않았다. 남편은 씻고 나와 평소처럼 등을 돌리고 잠들었고 그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모르는 삶이 그의 어딘가에 숨어 있다. 그게 단지 스트레스 해소일지, 이중생활일지, 혹은 나조차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단 하나였다. 그가 나에게 전부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는 것. 그녀는 눈을 감았다. 이제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다. 평화는 깨지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다시금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명 아주 작고 조용한 균열이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신호였다. 그날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저녁이었다. 남편은 저녁을 먹자마자 외출 준비를 했다. 셔츠 대신 검은 맨투맨에 청바지, 운동화, 평소의 출근 복장과는 다소 결이 다른 차림이었다. 그녀는 묻지 않았다. 대신 눈으로만 그를 따라다녔다. 잠깐 친구 좀 만나고 올게. 그는 짧게 말하고 나갔고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가볍게 점퍼를 걸치고 뒤따라 나섰다. 그가 엘리베이터를 탄 층수를 확인하고 몇 초 후에 따라 내려갔다. 모자와 마스크를 챙기지 못한 것이 걱정됐지만 지금은 그보다 놓치지 않는 게 더 중요했다. 그는 익숙한 듯 빠르게 걸었다. 골목을 지나고 버스에 올랐다. 그녀도 조심스럽게 몇 자리 뒤에 앉았다. 그의 어깨 너머로 휴대폰 화면이 보였다. 메시지를 주고받는 듯한 손놀림. 상대는 저장된 이름이 아닌 이모티콘 하나로 저장돼 있었다. 버스는 유흥가 근처 정류장에 멈췄고 그는 익숙한 걸음으로 골목 안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가슴을 누르며 뒤를 따랐지만 갑자기 사람이 몰리는 좁은 거리에서 시야를 잃고 말았다. 다시 두리번거리며 그를 찾았지만 이미 인파에 섞여 자취를 감춘 뒤였다. 한참을 헤매다 멍하니 서 있던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봤다. 간판도 없는 낡은 건물, 가끔씩 조명이 새어나오는 창문, 폐쇄적인 입구.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몇몇 사람들은 대부분 중년 남성들이었고 그 중 하나는 가발을 쓴 여장 남자였다. 그녀는 주저앉을 뻔한 다리를 부여잡고 택시를 잡아탔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속에선 수백 가지 추측이 교차했다. 애인? 불륜? 아니면 무대? 혼란과 분노,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한 그녀는 그날 밤 다시 흥신소문을 두드렸다. 사장은 그녀를 보고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곧 표정을 감췄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아무 일 없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사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다. 아내분이 너무 놀랄까봐. 사실은 그녀는 말없이 그의 입술을 바라보았다.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올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남편분, 성인 나이트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말 한마디에 눈앞이 흐려졌다. 뭐라고요? 여장하고 무대에 서서 노래 부르십니다. 손님 접대는 하지 않아요. 단순히 공연만 하십니다. 출연료를 받으시고요. 그녀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으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심장이 쿵쿵 울렸고 속이 메스꺼워졌다. 왜 그런 걸 저한테 말 안 했어요? 남편분이 직접 찾아와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알면 떠날 거라고 했어요. 저희도 처음엔 망설였지만 돈을 받았고 그게 사장은 더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손에 든 가방을 꽉 움켜쥐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골목을 빠져나오며 온몸이 떨렸다.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때렸지만 가슴 속 분노는 식지 않았다. 여장, 무대, 나이트. 그녀는 방향을 틀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그가 있는 그 장소로, 그 무대로 직접 확인하리라 결심한 순간 그녀의 눈은 싸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진실은 때로 고통이지만 외면하는 것보다 나았다. 이제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대면할 차례였다. 흠뻑 젖은 옷을 움켜쥐며 그녀는 어두운 유흥가 골목 안으로 들어섰다. 넌사인이 번쩍이고 낯선 음악이 흘러나오는 밤의 거리. 그곳은 그녀가 알던 세상과 너무 달랐고 그만큼 낯설었다. 마치 무대 뒤에 다른 세계처럼 한 건물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간판도 없고 입구엔 검은 커튼이 쳐져 있었다. 조금만 더 용기를 내면 그곳에서 진실과 마주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어둑한 조명 아래 테이블 몇 개가 놓여 있었고 무대는 벨벳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음악이 엉켜 흐르고 있었다. 무대 위 조명이 서서히 켜졌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도 환상의 무대 라라의 특별한 밤을 함께 해주세요. 환호와 함께 커튼이 열리고 무대 위로 등장한 한 사람이 조명을 받았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빨간 가발, 진한 화장, 은색 드레스를 입은 인물. 그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익숙했지만 너무도 달랐다. 그것은 남편이었다. 분명 그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거기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노래는 절절했고 관객은 열광했다. 그는 화려한 몸짓으로 무대를 휘어잡았고 웃고 있었다. 무대 위에서 그는 살아있었다. 자유로워 보였고 진심을 담은 노래로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있었다. 노래가 끝나고 박수가 쏟아졌다. 무대에서 내려온 그가 타르실로 향하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를 따라갔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거울 앞에서 가발을 벗고 있던 그와 눈이 마주쳤다. 너. 그녀의 입에서 저절로 튀어나온 말이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얼어붙었다. 어떻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다 뭐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는 거울을 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다. 가발을 내려놓고 립스틱을 휴지로 닦아내며 입을 열었다. 어릴 때부터 난 달랐어. 여자 옷이 더 편했고 거울 앞에 서면 남자가 아닌 모습으로 보이고 싶었어. 처음엔 나도 이게 뭐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해졌어. 난 그렇게 태어난 거야.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럼 왜 나랑 결혼했어? 그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부모님한테 말했어. 나 여자로 살고 싶다고. 그랬더니 약을 꺼내 들고 죽겠다고 하시더라. 나한테 남자로 살아달라고 빌리셨고 나도 결국 버텼어. 그때 널 만났고 넌 따뜻했고 난 그냥 평범하게 살아보고 싶었어. 누군가의 남편으로, 정상처럼. 그녀는 한 발짝 물러섰다. 그럼 나는 뭐였어? 네 실험 대상이야? 아니야.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이건 내가 멈출 수 없었어. 이건 숨 쉬는 거랑 같았으니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다. 이해는 해. 하지만 받아들이긴 힘들어. 그 말 한마디로 공기마저 무거워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네가 날 원망해도 좋아. 하지만 나도 나대로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그녀는 천천히 타르시를 나섰다. 조명이 꺼진 무대가 새우산하게 보였다.
하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맑았다. 방금 전 그의 고백, 진심, 두려움, 억압, 그리고 무대 위에서 웃던 눈빛. 모든 것이 조각처럼 흩어졌다 다시 이어졌고 마침내 하나의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무대는 다시 조명이 꺼져 있었고 관객들의 웅성거림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나와 다음 순서를 알렸다. 이 무대의 여왕, 라라 씨를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박수와 환호 속에서 커튼이 열리고 그가 다시 등장했다. 이번엔 눈 밑 화장이 약간 번져 있었고 미소는 약간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단단했고 노래는 변함없이 곧았다. 그녀는 그 노래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가사 하나하나가 그의 고백처럼 들렸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는 절절한 바람,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외침. 그는 무대 위에서 비로소 자유로웠고 진짜였다. 아내 앞에서조차 내보이지 못했던 그의 얼굴이 거기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느끼는지 정리할 수 없었다. 분노와 배신, 동정과 이해, 그리고 미묘한 감정들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남편의 고백은 위선이 아니었다. 그는 진심이었다. 사랑도, 숨김도, 두려움도 다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 진심은 그녀에게 상처였다. 공연이 끝나고 불이 켜졌을 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대 위에서 관객에게 손을 흔드는 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뒤 조용히 뒤돌아섰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떤 말도 의미를 담지 못할 것 같았다. 밖으로 나왔을 때는 비가 멈춰 있었다. 습한 공기가 피부에 닿았지만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골목을 걸어 나왔다.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 이 밤이 진짜였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돌아와 샤워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자기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눈이 부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깊이 새겨진 것은 얼굴 안쪽 마음속 균열이었다. 그녀는 욕실에 불을 끄고 침대로 돌아왔다. 눈을 감자 무대 위 그의 노래가 다시 들리는 듯했다. 그 사람은 평범하게 살고 싶었겠지, 나처럼.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베개를 끌어안았다. 그와 함께한 시간, 주말마다 나눴던 웃음, 결혼을 결심하게 된 순간들. 모두 거짓은 아니었다. 그러나 거짓이 섞여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무대 위 그의 노래는 아름다웠다. 그가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그녀의 삶을 지탱해줄 진실은 아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모든 걸 알게 된 내가 이 진실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질문은 가슴에 머무르고 대답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은 천천히 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 밤의 무대는 너무도 선명했고 그만큼 냉정했다. 그는 자유로웠고 그녀는 혼자였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도시의 공기는 축축하고 흐렸다. 어젯밤 무대의 환호와 조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남겨진 것은 고요와 무거운 현실뿐이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은 흐릿했고 그녀는 그 빛에 기대어 침대 끝에 앉았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은 여전히 답답했다. 그를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지만 외면한 채 끝낼 수도 없었다. 오후 무렵 그녀는 그와 만나기로 한 카페에 도착했다. 낡은 벽돌 건물, 낮은 조명, 테이블 몇 개가 전부인 조용한 공간이었다. 그는 먼저 와 있었다. 남자 옷차림, 익숙한 헤어스타일,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밤의 무대에서 본 그 눈과 낮의 이 눈은 하나의 사람 안에서 공존하고 있었고 그녀는 그 복잡함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올 줄 몰랐어.
그녀는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말했다. 처음부터 말해줬다면 나 덜 놀랐을까? 아니야. 어쩌면 똑같이 충격받았겠지. 그는 고개를 숙였다. 말없이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다. 그녀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정말 나를 사랑했어. 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눈을 감은 채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진심이었어. 지금도 그래. 널 만났을 때 숨 쉬는 것 같았어. 너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지도 모른다고 믿었어.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어. 그럼 왜 숨겼어?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두려웠어. 나 자신도 받아들이기 힘든 걸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는 건 더 어려웠어. 가족조차 나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널 잃을까봐 겁이 났어. 그녀는 손끝으로 커피잔을 문질렀다. 입술을 깨물며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가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네가 다른 여자를 만났을까봐 두려워했던 거야. 그런데 네가 여자가 되고 싶어 했다는 건 그 어떤 배신보다도 더 이해하기 어려웠어. 그는 침묵했다. 한참 후에야 작게 웃으며 말했다. 나도 그랬어. 처음엔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했거든. 그 감정이 뭐였는지도 모르고 그냥 숨기고 눌렀어. 여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나로 살고 싶었던 건데 그게 여자로 보이더라고. 그러면 나하고 결혼한 건 도피였어? 어쩌면 그랬을지도 몰라. 하지만 진심이었어. 너랑 있을 때 평범한 가정이라는 꿈이 너무 간절했어. 누군가의 남편이 되어보는 삶, 그게 나에게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녀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그의 말이 맴돌았다. 남자로 살기를 강요당한 소년,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한 청년, 무대 위에서만 살아 숨쉬는 어른.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은 거짓의 탈을 쓴 누군가가 아니라 가면 뒤에 울고 있던 진짜 사람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차가 식어 있었고 대화도 끝이 보였다. 나 아직도 너를 사랑해. 하지만 그건 남편으로서야. 내게 남편은 더 이상 네가 될 수 없어.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고맙다. 그래도 내 얘기를 들어줘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테이블에 손을 얹고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넌 이제 너로 살아. 그건 네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야. 다만 나의 인생은 그 진실과는 다른 방향이었을 뿐이야. 그녀는 카페 문을 나섰고 그는 남겨진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기 시작했다. 서로를 향한 진심은 분명 존재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함께할 수 없는 삶도 있다는 걸 그들은 이제 알게 되었다. 가면 너머의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가면 너머를 본 채로 다시 자신의 삶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이틀 동안 그녀는 어디에도 가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창문도 열지 않았다. 세상이 멈춘 듯 조용한 방 안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 눈을 감으면 그의 무대가 떠올랐고 눈을 뜨면 카페에서 나누었던 대화가 되살아났다. 그렇게 진심을 마주한 뒤 모든 것이 더 선명해진 듯하면서도 한없이 흐릿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슬픈 건지 배신당한 건지 안도한 건지조차 알 수 없었다. 분명 사랑했다. 단순한 호감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닌 믿고 함께하고 싶었던 마음이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전부를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 더 정확히 말해 숨길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살아왔다는 고백은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을 속인 게 아니었다. 거짓을 위해 다정했던 것도 감정을 꾸며낸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속았다. 아니, 스스로 속은 것에 가까웠다. 그를 이해하고 싶었고
그래서 안다고 믿었다. 사실은 단 한 번도 그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사랑에 빠졌던 것이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대 앞에 앉았다. 오랜만에 얼굴에 색을 입혔다. 연한 파운데이션, 자연스러운 립스틱. 눈을 마주친 거울 속 그녀는 지쳐 보였지만 동시에 단단했다. 그날 저녁 그에게서 편지가 도착했다. 봉투는 낯익은 송글씨로 써져 있었고 안에는 빼곡히 눌러 쓴 글이 들어 있었다. 네가 내 진짜 모습을 보고 떠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숨기는 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 나를 이해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 대신 네가 나와 함께한 시간을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 너와 함께한 순간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인간다웠던 날들이었어. 진심으로 고마웠고 미안했어. 너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언젠가 네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기를 바라. 그리고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녀는 천천히 편지를 접어 책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마음 한편이 아릿하게 저려왔지만 그것은 미움에서 비롯된 통증이 아니었다. 사랑이 끝나는 슬픔이자 진심이 엇갈린 사람들 사이의 결말이었다. 그녀는 그가 보낸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다. 언젠가 네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기를 바라.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필요하지 않았다. 이미 그는 죄인이 아니었다. 오히려 감당할 수 없던 진실을 끌어안고 살아온 너무도 약한 사람이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다음날 이삿짐 센터를 불렀다. 몇 개의 상자에 옷과 책을 넣고 작은 서랍장을 비웠다. 식탁 위에 남겨둔 그의 편지는 그대로 두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그 집을 돌아보며 중얼거렸다. 이 집에서 행복했던 적도 있었어.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반대편 도시에선 그가 성인 나이트에서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가발을 벗었고 짙은 화장도 하지 않았다. 오늘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라라가 아닌 본인의 이름으로 노래할 예정이었다. 무대,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시작되자 그는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숨을 골랐다. 이 노래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바칩니다. 노래가 시작되자 관객들은 웅성거림을 멈췄고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무대 위에서 그는 처음으로 진짜 자신으로 노래했다.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냈고 더는 숨지 않기로 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오늘의 무대를 자신에게 선물로 남길 수 있었다. 그녀는 먼 도시의 창가에 앉아 있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우연히 그의 목소리와 비슷해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조용히 입술을 움직였다. 안녕. 이제 너도 너답게 살아. 그녀와 그는 각자의 진심을 품은 채 각자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 사랑이 끝난 자리엔 오해가 아닌 이해가 남았고 상처 대신 서로에 대한 마지막 존중이 놓여 있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